아름다운 깃털과 화려한 외형은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그 매력이 있어요. 앵무새는 소유할 수 없다. 먼저 앵무새에게 소유당할 것이다. 앵무새랑 푹 빠지게 됐죠. 이름이 찬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일단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작 여자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무서워하죠. 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쩔 때는 보면 동생 같다가도 어쩔 때 보면 또 형 같기도 하고요. 제가 또 우울해서 있을 때는 옆에 와서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는 다정한 친구입니다. 자랑스러운 이제 제 동생들이죠. 개, 고양이, 뱀, 악어, 장수풍뎅이, 앵무새. 이 이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애완동물 또는 반려동물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앵무새를 반려하며 반려동물로 기르다가 이제는 앵무새가 직업이 대상이 된 목포대학교 1학년이자 앵무새와 함께하는 앵무새 트레이너 이찬슬이라고 합니다. 저와 앵무새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이제 앵무새를 행동 훈련을 해서 앵무새들을 이제 사람을 잘 따르게끔 그리고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앵무새들을 길러내고 그 아이들을 이제 분양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문화 다양성, 이제 대한민국에 사라져가는 문화나 이런 생물 다양성에서 나오는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을 제가 문화 기획에 나서서 직접 캠페인 활동을 하고 보호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전시 기획이나 문화 기획의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앵무새를 기르게 된 계기가 있다면? 계기가 있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생들과 다른 학업 과정을 지냈습니다. 학교를 아예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으로 학업을 이행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를 공부하면서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가 된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반려동물들을 이렇게 기르게끔 권장을 하셨어서 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길러봤어요. 웬만한 동물들은 안 길러본 동물이 없다 싶을 정도로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게 이제 앵무새였죠. 앵무새를 기르게 된 건 정말 간단했던 것 같아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어떤 장애를 가진 이제 어떤 그 출연자분이 앵무새 한 마리와 같이 함께하는 생활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한번 저런 동물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앵무새를 입양을 받아가지고 기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앵무새 같은 경우는 제가 14살 때 처음으로 앵무새를 기르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앵무새랑 푹 빠지게 됐죠. 일단 앵무새 매력 하면은 사실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딱 봤을 때도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아름다운 깃털과 화려한 외형은 그 어떤 동물들보다 묘하고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앵무새라는 동물은 그 어떤 동물도 갖고 있지 않은 단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그건 바로 배우자 유대라는 특징인데요. 이와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픽스 매커우라는 새가 있었어요. 지구상에 스픽스 매커우 단 한 마리가 남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멸종의 바로 직전의 위기에 놓인 거죠. 스픽스 매커우가 이제 그때 수컷이 한 마리였는데 앵무새가 죽는 걸 낙조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스픽스 매커우가 낙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스픽스 매커우가 남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나서 많은 조류학자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일단 먼저 인공육식을 시켜가지고 스픽스 매커우의 암컷을 만들어서 이제 제야 생활을 통해서 야생에 풀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스픽스 매커우는 그 전에 이미 자기가 짝을 찾다가 동종이 없으니까 다른 종의 암컷을 만나서 짝을 맺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간과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배우자 유대였어요. 배우자 유대란 앵무새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앵무새도 20년, 30년 그리고
큰 매커우 같은 종들은 80년까지 사는 굉장히 장수하는 장수동물이에요. 그렇지만 1년에 낳는 새끼는 사실 2~3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이러한 유전적 특성 때문에 이 앵무새들은 한 번 짝을 만나서 그 평생 오랜 기간 동안 쭉 함께 그 짝과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특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뭐 다른 포유류나 우리 동물들처럼 뭐 이 짝과도 짝짓기를 맺고 이 짝과도 짝짓기를 맺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만난 그 첫사랑과 평생을 함께 하는 거죠. 바로 그 스피스 매커우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기와 같은 동종의 짝이 와도 이미 자신은 짝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른 종의 짝과 새끼를 낳지 못하더라도 평생 함께 하다가 결국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우리 지구상의 스픽스 매커우는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었죠. 이러한 특성은 자연에 있는 앵무새들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앵무새는 단 한 사람과 유대관계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여기는 새도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그 유대관계라는 거는 이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조류학자인 조한나 버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앵무새에 대해서. 앵무새는 소유할 수 없다. 당신이 앵무새를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당신이 먼저 앵무새에게 소유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앵무새 같은 경우는 강아지처럼 항상 애정을 갈구하지도 고양이처럼 냉담하지도 않고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그 매력이 있어요. 일당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그 상호관계가 가장 앵무새의 큰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이제 큰 상을 받았죠. 이름은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상인데요. 정부에서 각 분야 최고의 인재들에게 수상하는 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창업이 우선시가 되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단순히 이익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인 활동을 하면서 제 능력을 쓰는 것에서 점수를 얻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거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이 이렇게 무관심한 비주류의 일이잖아요, 사실. 반려동물에서도 앵무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르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제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일들을 선택해서 노력을 했고, 거기서 이제 창조적인 이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이제 결과물들을 내는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변화가 생겼다면 집에서 저희 어머님이 아침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아침을 안 해주셨는데 이제 아들이 대한민국 인재상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침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대학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학교에 너무 다니고 싶었어요.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20살, 제가 딱 이때 할 수 있는 그 학교 생활을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는 안 나왔더라도 그 캠퍼스의 그 생활만큼 한번 누려보자라는 생각에 일을 하면서도 욕심을 부려서 학교를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 앵무새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면서 같이 이제 틈틈이 학교 생활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특별히 주는 게 있다면 C 플러스나 F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학교 와가지고 이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제 또래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또 학교 생활,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나이에 저는 일을 시작하면서 제 나이에 느낄 수 있는 경험들보다는 제 나이에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더 많이 겪어왔는데, 학교에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은 또 새로운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왜 중고등학교 때는 홈스쿨링을 하신 건지?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공부가 하기 싫었죠. 그래서 나는 공부로는 내가 봤을 때는
딱히 내가 재능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재능을 찾아보자니 학교는 늦게 끝나고 나서 학원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해가 져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억압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싫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홈스쿨링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어머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홈스쿨링이라는 교육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그 선택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지내왔어요. 수영이 하고 싶어도 수영도 했고 골프 그리고 승마, 마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가지고는 못하는 건 거의 다 없어요. 조금씩은 다 배우고 경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앵무새들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제가 제 재능을 찾고 제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제가 찾고자 하는 그 꿈에 이제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무새 트레이너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 수 있는 직업인가요? 일단은 앵무새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하기까지 뭐 국내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전문 대학도 전문 수업도 한 곳도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뭐 트레이닝을 시켜보자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앵무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앵무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종의 쪼개보기 시작한 거죠.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종의 물리학에서 말하는 현상학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무새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앵무새가 하늘을 날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쪼개본 거죠. 앵무새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늘을 날 때 그 왜 나는가, 그 왜 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전제 조건이 붙고 그 조건을 바꿀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부 다 행동학에서 말하는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뭐 유아 행동학부터 시작해서 동물 행동학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앵무새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날아오고 사람과 이제 함께 정말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앵무새들이 운동을 같이 해요. 볼링도 치고 농구도 하고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춤도 추고요.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행동 영역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엘리 동전 가져와. 옳지, 주세요. 굿, 자, 이제 종 가져와. 종. 엘리 종. 잘했습니다. 엘리 돌아. 헤이, 굿, boy. 악수, 옳지. 인사. 엘리 인사. 예스. 싫어요? 오케이. 하이. 예스. 만세. 굿, boy. 굴러. 오케이, 굿. 안녕. 엘리 안녕. 아이고 잘해요. 그리고 빵. 굿. 잘했습니다. 춤춰. 정말로 사랑한다는 기다려. 오케이, 잘했습니다. 하이파이브.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많은 앵무새들이랑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육 중인 앵무새들은 대 100여 마리 이상이 넘고요. 그리고 종류 수만 해도 한 20종류 정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트레이닝 센터 모델이라고 하자면 찬스, 청금강 이제 앵무새인데 이름이 찬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남자가 근처에 가면은 거울도도 안 보는데 여자가 이제 근처에 오면은 냉큼 어깨로 올라가서 친한 척을 막 해요. 그런데 워낙 크다 보니까 크기가 한 1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 크다 보니까 정작 여자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무서워하죠. 뉴기니아라는 친구 중에는 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제 방에서 동고동락을 하는 친구인데 조금 어쩔 때는 보면 동생 같다가도 어쩔 때 보면 또 형 같기도 하고요.
제가 또 우울해서 있을 때는 옆에 와서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는 다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센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한다면 송코니오라는 품종에서 엘리와 리오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40가지 묘기를 가지고 있는 앵무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리하고 자랑스러운 이제 제 동생들이죠.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라디오스타 호남 FM 코너 속의 코너 DJ 선곡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선택한 노래는 아무래도 제가 앵무새 트레이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도 이 새와 관련된 노래를 듣습니다. 외국 가수인 일스의 I Like Bird라는 노래인데요. 제목 그대로 나는 새가 좋아 라고는 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 don't care for walking downtown. Crazy auto car gonna mow me down. Look at all the people like cows in a herd. Well, I like birds. I can't stand in line at the store. The mean little people are such a bore. But it's alright if you act like a turd. 'Cause I like birds. 이제 그 전시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 동물 앵무새전 깃털 그 화려한 비극이라는 전시였는데요.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앵무새를 처음 만난 그 14살 때의 기억으로 돌아가서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앵무새는 항상 해맑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모습들 그리고 비극적인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좀 더 알린다면 제가 사랑하는 존재인 이 앵무새가 지구상에서 멸종이 되지 않고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동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한 미술 작가와 함께 콜라보 작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렸던 그림이 멸종된 앵무새 스픽스 메커에 대한 작품이었는데 처음으로 미술 그림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는 감정을 그렇게 느꼈던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바로 미술의 이제 힘이구나.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까지 건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는데 그러면은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전시를 통해서 앵무새의 그런 화려한 외형 속에 감춰진 비극의 양면성을 주제로 보여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도 이런 멸종위기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시를 개최한 거죠. 처음에는 앵무새를 모티브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앵무새는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됐던 거죠. 앵무새를 매개체로 해서 다양한 우리 인간의 사회의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제가 이제 고안을 해서 다양한 예술 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만들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특별했던 거는 이 전시는 앵무새를 모티브로 하는 예술 작품들이 걸리는 동시에 살아있는 앵무새를 함께 전시하는 색다른 접근의 기획으로 전시를 했었어요. 많은 예술가 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멸종이 되고 이런 건 사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거기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많은 동물들은 죽고 멸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식에 대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에 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직업으로 보면은 앵무새 트레이너 그리고 앵무새 인공조식 전문 브리더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앵무새 브리더라는 직업은 이게 제가 뭐 물건을 판매하고 공산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앵무새 같은 경우는 병아리나 이런 동물들과 다르게 만성유저라고 불리는데요. 알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비행을 하기 전까지 자의적으로 먹이를 먹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미가 직접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육출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길러진 새들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브리더의 역할은 그 기간 동안 막 태어난 아기 새를 비행을 하기 다 크기 전까지 어미 대신 기르는 게 바로 브리더로서의 역할인 거죠. 잘못 행해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즐 피딩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아기 새를 대량으로 기르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과 노력을 시간이나 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길다란 고무 튜브를 아기 새의 목구멍 안에 집어넣어서 쭉 짜버리는 비인도적인 방식의 사육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러진 앵무새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질환이나 아니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다 성장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80년을 사는 앵무새에게 그 핸드피딩 기간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그 앵무새에게 평생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유년 시절의 기억은 중요한 시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미의 보살핌보다 더 많이 사람이 기르게 되면 더 많은 유대감을 주고 교감을 통해서 자라야 할 아기 새들을 가둬놓고 노즐로 쭉 짜버리는 그런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길러지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 노즐 피딩을 하지 않고 어미새가 아기새를 기르는 방법과 가장 유사한 스푼 피딩을 이용해서 부리로 아기새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력이 많이 들고 노동력에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유식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는 다 직접 만들어 가지고 먹이기 때문에 그렇게 앵무새들을 길러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가치관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다른 곳이 아닌 앵무새 트레이닝 센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트레이너란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앵무새를 훈련시킨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먹을 걸 이용해서 조련시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의 정의 자체를 어떠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이 아닌 본질적인 그 유기체, 앵무새를 표현하는데요. 앵무새의 지적 능력의 향상에 기준점을 두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저는 제 직업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앵무새라는 독특한 지금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일일 DJ로서 방송을 해보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앵무새라는 동물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쯤에 이야기를 나눴던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는데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우리와 같은 생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스타 호남 FM 1일 DJ 앵무새 트레이너 이찬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